안녕하세요. 일본 생활 11년차 그리고 한일 부부 8년차 낙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환상과 호기심을 동시에 가지신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일본의 결혼 문화입니다. 저는 2015년에 취업과 동시에 일본에 넘어와서 2018년에 일본인 아내와 결혼했고 지금은 오키나와에서 16개월 된 아들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20대의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아내랑 만난 것, 그리고 결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인생의 큰 이벤트인 이 결혼을 대하는 태도에서 제법 큰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인과의 국제 결혼을 상상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11년간 현지에서 직접 겪고 느꼈던 일본 결혼 문화의 특징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런 영상은 개인의 경험과 감상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 정도로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특징은 결혼할 때 부모의 개입이란 개념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이나 혹은 신혼집을 구할 때 전세자금 등을 보태주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준비 자체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느꼈던 일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결혼을 온전한 성인 두 사람의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섭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도 자신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둔 저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린다? 지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아요. 만약 모아둔 돈이 부족하다면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한 대로 맞춰서 합니다. 시계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사진만 찍는 포토웨딩 아니면 가족끼리만 식사하는 소박한 형태를 택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가족에게서 빌려서 식을 올렸다? 이런 경우는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부모님의 지원이 없다는 첫 번째 특징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결혼을 위해서 무리해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최신 사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한국 지인들은 결혼하려면 최소한 전셋집은 구하고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영끌을 해서라도 자가를 마련하겠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반면 일본에서는 신혼부부의 90% 이상이 월세로 시작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기도 하지만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대출을 잔뜩 껴서 무리하게 집을 산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합니다. 원룸이나 투룸 정도의 작은 월세방을 구해서 각자가 쓰던 살림을 적당히 합치거나 중고로 사서 소박하게 시작하는 게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풍경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건 일본에 온 지 이제 3년차에 접어든 시기였고 저는 그때 딱 300만 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 돈으로 신혼생활 시작하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제가 혼자 살던 월세 6만엔짜리 정말 닭장만한 넓이의 원룸에서 시작을 했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느껴본 적이 전혀 없다는 게 저는 일본 생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언제 집을 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태어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사 다니기 힘들고 정착을 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을 때 35년짜리 장기주택론을 끼고 집을 짓거나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일본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집을 사는 건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도 처음 일본에서 청첩장을 받았을 때 좀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 바로 축의금과 초대제의 문화입니다. 한국도 어느 정도 매너라고 여기는 액수가 있긴 하지만 친분에 따라서 축의금을 자유롭게 내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축의금 액수가 사실상 사회적인 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3만엔이에요. 짝수는 헤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서 홀수인 3만엔을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사이라면 5만엔, 7만엔 이런 식으로 냅니다. 참고로 오키나와 지역은 예외적으로 만엔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어쨌든 축의금 기본이 30만원이라고 하니까 어떠세요? 한 달에 결혼식 3번 있으면 축의금만 9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부르지 않고 또 아무나 가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전 초대제로 진행이 되고요. 청첩장을 받은 사람이 참석 여부를 확정 지으면 신랑 신부는 그 인원에 맞춰서 코스 요리 그리고 하객들이 돌아갈 때 줘야 하는 답례품을 완벽하게 세팅합니다. 이 답례품에 대한 룰도 정해져 있는데 축의금의 약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만엔 전후의 물건으로 준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바로 결혼과 동시에 부부 중 한 사람의 성씨를 바꾸는 부부 동성 문화입니다. 일본은 법적으로 부부가 무조건 같은 성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95% 이상의 비율로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게 돼요.
물론 저처럼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의 국제 결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자의 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성을 바꾼다는 게 뭐 드라마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오늘부터는 스즈키가 아니라 사토입니다. 이런 식으로 낭만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상당히 귀찮은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마이너버 카드, 은행계좌, 신용카드, 생명보험, 휴대폰 명의, 심지어 회사의 이메일 주소의 명함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든 명의를 바꾸기 위해서 매우 귀찮은 서류 작업과 관공서 투어를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 전 성을 그대로 쓰는 여성분도 많이 계시고요. 행정 절차가 예전보다는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날로그 행정이 굳건한 일본에서 이 모든 걸 평일에 연차를 써가면서 증명서 떼고 우편을 보내고 창구에서 기다리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혼을 하고 나서도 본래 자기 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 남편의 성을 그대로 사용한 여성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한 부부 동성제이지만 가족의 일체감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부부가 각자의 성을 쓰는 부부 별성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에 왜 왔냐는 질문을 종종 듣게 되고요. 저는 그때마다 여자에 미쳐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그거 말고 이유가 딱히 없어요. 어쨌든 이왕 온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최대한 잘 살아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시도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모두들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